이더리움 가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비트마인, 그리고 샤플링크, 이 이더리움 코파운더죠. 조엘 루빈이 이 세 명이 만들었던 것 자체도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얼라인된 사람들이 이더리움의 가격을 높이기 위한 자생적 노력을 만들어서 지원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제 이더리움의 가격에 직접적으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그 이더리움에 대한 조금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나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겪었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향성 측면에서 이런 가능성이 있을 거다,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아직 그 등장이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봐야지 실제로 알 수가 있을 텐데, 관련된 노력이 벌써 나와서 해당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있었던 일들, 핵심 개발자들이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올해만 8명 이상 나가는데, 핵심 개발자와 그 공동 대표 같은 사람들이 나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슈였었어요. 그러면서 이거 이더리움 망하는 거 아니냐 뭐 등등에 대한 우려를 많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비탈릭이 했었던 얘기가 아니다, 이더리움은 원래 이런 역할을 담당을 하는 거였었고, 이더리움은 그렇게 많은 지분도 보유하지 않는 0.16%, 0.17%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더리움의 가격과 이더리움의 가치에 대한 부분은 다른 플레이어들이 이 부분을 채울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갔던 전직 시니어 연구원 중에서 5명이 ETH 랩스라고 해서 이드랩스라는 것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틀 전 6월 22일이고요. 이거는 두뇌 유출이 된 게 아니라 생태계로 그냥 옮겨가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멀티노드라고 해가지고 이더리움은 이제 만들어가는 생태계인데, 그 중에서 특정 역할을 나가서 만들어가는 그 역할을 한 데가 벌써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 이더리움 생태계는 굉장히 자생적인 구조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 관점에서는 조금 더 그걸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재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본질 중에서 여러 노드, 여러 생태계 플레이어 중 하나로서 원래는 이제 뭐 보안이라던가 그때 얘기했던 몇 가지 핵심적인 역할 위주로만 이더리움 재단은 담당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좀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로켓 발사대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궁극적으로는 달까지 가는 게 목표였다라고 하면은 발사대는 발사대의 역할이 있는 거고, 올라가면서 1단계 추진체, 2단계 추진체를 쏘면서 분리를 해서 가게 되는데, 1단계 추진체가 1단계 추진체 역할까지만 했다라고 해서 비난을 받지 않는 것처럼 이더리움 재단도 마찬가지이다. 다음 추진체 역할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 차원에서 이더리움 랩스, 이드랩스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여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더리움은 글로벌 결제의 정산 레이어로 만들자,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 페이먼트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관점에서 이더리움이 직접 수혜를 입을 수 있게 해주자 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빠른 정산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네이티브 발행 같은 것도 하지만은, 지금까지 L2에 다 분산됐던 가치를 어떻게 이더리움에 모을 건가 라는 차원에서 크로스체인 이동 쪽을 정확하게 준비를 해보자, 기관들이 쓸 수 있는 형태로 이더리움이 직접 더 할 수 있는 메인넷 용량 확대를 고민을 해보자 해서 직접 그 기관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을 가보자, 이더리움의 화폐적 속성도 연구를 해보자. 결국 여기서 주장하는 건 뭐냐, 이더리움이 만들어 놓은 생태계에서 이더리움 재단은 원래 그 역할을 하겠지만, 이드랩스라는 데에서는 이걸 만든 곳도 가장 큰 지분 관계, 이더리움 가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비트마인, 그리고 샤플링크, 이 이더리움 코파운더죠. 조엘 루빈이 이 세 명이 만들었던 것 자체도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얼라인된 사람들이 이더리움의 가격을 높이기 위한 자생적 노력을 만들어서 지원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제 이더리움의 가격에 직접적으로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이더리움 재단이 아니라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서 나오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메가이스라는 이더리움의 프로젝트도 모두가 원하던 것들이 실현되기 시작했다. 가치 축적, 즉 이더리움 지분율이 높은 4%대, 뭐 1%대 있는 것들이 나와서 실제 성과까지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온라인 되고 있다. 그리고 뱅클리스라는 되게 유명한 이제 유튜브이자 그 블록체인 이제 리서치 기관에 있는 데이비드 호프만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재단에 실망을 해가지고 이더리움 팔고 나갔던 인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드랩스가 나온 방향이 이더리움의 가장 밝은 미래다라고 호평을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비록 출발점 선상에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더리움 가격에
해깅이 된 이해관계자가 이더리움의 가격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 자생력이 증명이 되고 있는 그 시작점이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반신반의했던 그런 이더리움의 생태계 방향이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비트코인은 재단이 없어도 돌아가는데 이더리움은 안 된다라고 했었던 그런 반론들을 잠재울 수 있는 요소가 정말 얼마 안 돼서 시행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더리움은 그 내공이자 이 펀더멘털이 되게 강하게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걱정하시는 분들 많고 지금 시장 안 좋아서 걱정이 있으신데 우리가 이제 펀더멘털 측면에서 걱정했었던 그런 우려는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내용 전달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